묘향산 보현사기의 비문에 의하면 황해도 사람인 탐밀이라는 중과 그의 제자 굉학이 촌 42년에 이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현사에는 원래 30여 동의 유적 건물이 있었습니다. 해방 후 주체 36, 1947년 5월 3일 처음으로 보현사를 찾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묘향산에는 문화유적 인물들이 많은 곳만큼 박물관을 내오고 잘 보존 관리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 묘향산 육사박물관을 창립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30여 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전쟁 시기 미제의 폭격으로 14동의 건물과 7,400여 점의 유물이 불탔습니다. 그때 이 만세로와 저 앞에 있는 중심 건물인 대웅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전우요 고수령님께서는 여러 차례 다녀가시면서 대웅전과 만세로는 건축설과 조각미술에 있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물이었는데 미국 놈들이 불태웠다고 하시면서 사진이 있으면 꼭 복구해서 우리 후대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진이 다 남아있었어요. 예, 옳습니다. 우리 해방 후에 묘향산 육사박물관이 창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진과 설교도를 비롯해서 남아있었습니다. 지금도 보현사의 비석들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감행한 미제의 야수종 만행을 고발하는 총알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보현사 경내에 들어서는 기본문으로서 당대 졸간문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낙문의 지붕에 새겨진 단청은 18세기에 거쳐 새긴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포색을 하지 않은 채로 생생히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옛날 보현사의 중들은 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어서 불교를 퍼뜨릴 목적에서 촌왕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초랑의 우상 4개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보현사 경내로 들어오는 3개의 기본문을 나서면 만세로 앞에 있는 사각 구층탑과 대웅전 마당에 있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팔각 13층 탑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모두 몇 개인지 압니까? 예, 압니다. 몇 개나요? 배꼽 사기입니다. 이 탑은 매층의 초마 윗손과 아래손이 다 같이 량 끝에서 가볍게 치어돌리게 처리됐으므로 매우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제의 야수적 폭격에 의해서 풍경과 함께 탑몰이에 귀중한 금동 조각 장식품들이 파괴됐지만 오늘은 원상대로 복구돼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적 기교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색 창륜한 역사 유적들과 아름다운 자연 경치가 한데 어울린 묘향산 육사박물관의 군에는 마치 한 폭의 미술 작품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현사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수층사입니다. 이 건물은 임진조국 전쟁 시기 애국적인 승려였던 소산대사와 그의 제자들인 삼용당, 소용 등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1794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1592년 임진년에 외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보현사의 승려였던 소산대사의 나이가 72살이었습니다.
전국의 승려들을 외적 경매를 호소해서 5천여 명의 승려를 거느린 승병장으로 전쟁에 참가해서 잘 싸웠습니다. 가운데 화상이 소산대사입니다. 그 옆에 사명당과 초용의 화상이 있습니다. 다난다사한 민족사의 풍운을 거슬러 보게 하는 건축물들과 유물들을 바라보니 날 앞에 들이운 재난을 몰아내고도 솥을 부른 장검을 뽑아들었던 애국적인 승려들의 역사담이 떠올랐습니다. 위대한 수룡님께서는 소산대사는 비록 불교를 믿는 중이었지만 임진왜란 때 사명당과 같은 이름 있는 중돌까지 동원해서 승병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하는 싸움에서 큰功을 세운 애국적인 승려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애국적 활동 자료를 가지고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두고 몸부림친 사람이라면 역사가 알고 후세가 기억하도록 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적의 뜻에 떠받들려 오늘도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굳건히 서 있는 묘향산 포현사의 오랜 건물들입니다. 수충사는 사당 건물이었으므로 졸관들과는 구조 형식과 장식을 달리했습니다. 두공의 구조 형식은 조선 봉건 왕조 시기 입공 양식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수수하고 단출합니다. 포현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룡산존입니다. 고려 시기에 처음으로 세워지고 18세기에 거쳐 세운 건물입니다. 포현사는 규모가 큰 졸간이었으므로 룡산존 건물을 따로 지었습니다. 룡산존은 유달리 앞면을 장식하는 데 관심을 많이 돌린 흔적이 보이는 옛 건물입니다. 건물 앞부분의 모든 부재마다 모루무늬와 비단무늬를 빈틈없이 장식한 금단총은 건물을 더욱 화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촌 42년에 대웅존을 지을 때 그 동쪽의 부속 건물로 건설됐다는 관음존입니다. 포현사 구역 내에 여러 번 화재가 있었으나 관음존만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조선 봉건 왕조 시기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앞면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전반적인 짜임새가 견고하며 지붕 형태가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마당에는 중월 대보름이나 추석과 같은 민속 명절 때마다 포현사에서 식생활에 이용했던
큰 망돌과 돌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산대사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관음전과 같은 역사 유적들을 옛 모습 그대로 훌륭히 보존 관리할 때 대해서 여러 차례 교시하셨습니다. 보현사에는 또한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보존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여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대장경이란 불교에 대한 내용을 모두 묶은 불교 종합 경전을 말합니다. 8만 여 명의 목판으로 인쇄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 고려식에 나왔다고 해서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전쟁 시기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조선 봉건 왕조실로 구출작전을 지휘해 주시면서 이 팔만대장경도 깊은 산속에는 금강암에 옮겨서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훌륭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팔만대장경과 목판 할자는 우리나라 인쇄기술의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국보라고 하시면서 잘 보존할 때 대해서 교시를 주셨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전해주는 귀중한 문화재부들은 이렇게 빛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역사 유적들은 이렇게 훌륭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교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후대들에게 더 잘 배워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훌륭한 김치를 보게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는 오직 탁월한 수령의 손길 아래서만 빛을 뿌릴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하며 우리는 묘향산 역사박물관에 대한 참가를 마쳤습니다.